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시장,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끌었던 대장격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3거래 만에 그동안 4% 빠졌다, 2% 빠졌다 했지만 하루 만에 그러한 하락을 모두 만회하는 강한 상승, 7%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네. 오늘의 반도체주의 상승은 오라클 발인가요? 엔비디아 발인가요? 아니면은 유리기판 발인가요? 복합적으로 포함된 상승의 좋죠. 흐름이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에 대한 정리를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이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가기 위해서는 지수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네. 지수적 측면에서 2,700포인트를 넘어서는 지수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그 간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중심의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 삼성전자로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전통적 반도체 종목들로의 이슈화와 주가 움직임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2,700포인트를 완벽하게 넘어서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흐름에 대한 그 상황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네. 지난주였던가요? 엔비디아가 장중에 970불 고점을 찍고 870불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일부 조정을 받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920불 정도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의 강세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비교 분석해 보게 되면 엔비디아를 말할 때 주로 테슬라의 주가의 고점 상황에서 흐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근데 비교가 될까요? 단순 종목에 대한 비교가 아니고요. 네.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고점을 찍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의 흐름들을 이제 판단하게 될 때 네. 어떠한 과정에서의 고점 과정을 진행했는지를 이제 예상을 해보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22년도에 고점을 찍는 과정에서 400불 고점과 300불 저점 사이에서 무려 6개월 가까이 등락의 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한 번에 꺾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다 보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970불, 물론 장중 고점이긴 하지만 최근에 찍어졌던 970불 수준에서의 가격은 당분간의 흐름에 있어서 돌파하기 쉽지 않은 가격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국내 AI 반도체 수준 흐름으로 끌어와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최근 내에서 AI 반도체,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AI 반도체들이 굉장히 핫합니다. 네.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종목의 각각의 시점에서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소부장 내에서 가장 빠른 움직임이 진행되었던 소재 부분, 한솔 케미칼을 중심으로 한 소재 부분의 종목들의 흐름들은 지난 21년 말부터 22년까지 한솔 케미칼의 주가 물론 5배나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난해 초반 상반기에는 부품주들이 올라갔죠. 레이크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들이 5배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한미 반도체를 중심해서 5배 상승해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갈 것 같지만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순환의 흐름에서의 진행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모습을 판단할 때 네. 이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반도체에 대한 기존 AI 반도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의 전체 그 해당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김대중 교수님은 워닝 사인을 주시는 건데 사실 김대중 교수님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반도체 주들이 물론 안 올라온 종목들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성에 안 차는 그런 수익률 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과열 국면에 들어온 거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래도 또 달리니까 이거 지금 팔아도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되기는 해요. 우리 임순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내내 아마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올해 이제 반도체 섹터 관련돼서는 AI 관련된 열풍 여전히 미국도 그렇고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ICT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이제 업황의 회복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 자체가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 전부 다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AI 인프라가 확대가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AI 열풍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산업에 대해서 이제 AI가 패러다임을 바꾼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각 기업들의 이런 AI에 대한 투자는 지금보다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AI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AI 반도체 뭐 네.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와 같이 맞물려 있는 HBM3나 3E에 대한 부분도 계속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HBM3 관련된 부분은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들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뭐 이게 이제 무조건 이제 계속 주구장창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보면 급등했다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이익 실현을 좀 하셨다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상승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전략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한 종목을 묻어두겠다. 반도체 업황 그리고 AI 모멘텀을 받을 만한 큰 기업들 묻어두겠다. 특히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가져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속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더해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한번 해보죠. 유리기판을 지금 삼성의 뭔가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같이 개발을 하고 2026년에 양산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자가 보니까 뭐 인텔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일단 유리기판이 뭔지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유리기판. 저도 네. 이제 최근에 새로운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그때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기판을 이제 유리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칩이라든지 칩과 이제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기판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전기기 같은 걸 뜯어보면 초록색 기판이 있죠. 그걸 네. 이제 기판이라고 하는데 대면적이 되거나 이제 계속해서 발열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휨 현상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플라스틱과 유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로 이제 우리가 기판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열에도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신호 전달도 빠르고 수명도 길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유리 기판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앞으로 뭐 나가야 되는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또 이제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 뭐 필옵틱스라든지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데 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캠트로닉스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제가 좀 큰 관점에서 말씀드려 본다면 사실 양산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돼서 변동성을 많이 키우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임순재 교수님께서도 이제 많이 올라간 기업들, 특히 김대중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이나 꺾일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살짝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주가 흐름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던 레거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니까 테마성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종목군들과 그렇지 않은 이제 실제로 업황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셨는데 이게 정말 연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단순 테마로만 봐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거 확실히 뭔가 모멘텀을 계속 바꿔가 있다라는 건지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얼굴 표정에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일단 뭐 예. 저희가 CXL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는 다른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돌 때마다 항상 올라갈 때는 뭐 세상이 바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오늘도 또 다른 단어를 하나 찾았습니다. 어떤 단어요? 예,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그 단독 보도 그리고는 세계 최초 아. 그리고는 세 번째 나왔습니다. 꿈의 기술. 꿈의 기판이에요, 이번에. 꿈의 기판. 예, 꿈의 머시기 나오면은 꿈 얘기 나오면은 진짜 꿈이에요. 예, 꿈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테마성으로 아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주식시장은 네. 꿈을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꿈을 일단은 깨야죠. 예, 꿈을 먹더라도 꿈을 즐기더라도 마지막엔 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최근에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SKC도 있고요. 필옵틱스도 있고 뭐 여러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 1월
1월 달 1월 말에 한번 인텔에서 그런 뉴스가 좀 나왔었어요. 인텔이 먼저 이제 우리가 양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이번에 또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또 이렇게 들썩이는 부분인데 정말 이게 가장 이제 강력한 아주 뭐 HBM 같은 그런 돈이 되는 테마가 되려면은 1월 말부터 움직였어야죠. 네. 그런데 그때 한번 수급 들어오고 지금 쉬다가 삼성 얘기가 나오니까 또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는 개별 종목들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말에 썼던 종목은 지금 재미가 없고요. 오히려 1월 말에 재미가 없었던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유리기판 쪽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실리콘 쪽 기업이나 아니면 SKC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라는 모회사도 있고 자금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SKC를 좀 더 공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격하게 임순재 교수님이 고개를 막 끄덕여주셨어요. 예,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리기판이 뭐 새로 나온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 이전에 네, 있었던 이전서부터 기술입니까? 얘기 나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제 기판, 그러니까 실리콘 현재 이제 PCB를 이제 대체한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네. 특히 이제 고집적화될수록 현재 기판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러니까 이거 준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가장 지금 앞서가는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SKC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앱솔릭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리 기판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서부터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유리 기판 얘기가 나와서 이제 뭐 당장 뭐 바뀔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뭐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이 기판을 쓰겠다는 게 2030년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어떠한 뭐 상용화될 때까지는 최소한 뭐 3, 4년 이상은 더 걸리지 그쵸.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니까 너무 이제 꿈만 먹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새로운 것을 계속 찾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네, 뭐 그쵸. CSL도 그렇고 오늘 또 계속해서 강세에 가고 있지만 상당수 종목들이 음봉전환한 어제 저희가 다뤘던 유로모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뭐 유리기판 얘기도 새로운 것처럼 다시 시장에 전해져서 뭔가 연합군을 만들었다 막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삼성에서는 MUF라는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SK하이닉스처럼이니까 이미 SK하이닉스는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약간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를 쫓아가는 그런 입장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김대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삼성전자 쫓아간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 또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를 또 애정하시는 분께. 예. 쫓아간다기보다도 시장에 이제 조금 늦게 진출한 측면이 있긴 한데 네. 그럼 쫓아가는 거죠. 그걸 쫓아간다라고 표현하는 네. 것보다는 같은 길을 간다. 그렇죠. 예, 같은 길인데 알겠습니다. 길이 좀 그런 약간 각도. 다른 측면에서 예, 진행하고 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오늘도 어쨌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행이기는 한데 저는 이런 시장에서 과연 이 작은 종목들 따라갈 수 있을지 오늘 보면은 뉴로모피 같은 종목, 뉴로모피 그 모멘텀 붙었던 종목들은 장대 이 음봉이 나왔어요. 이런 거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죠. 일단은 테마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어찌 보면은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관련돼 가지고 핵심이 되는 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번 주가 선언 만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 코스피의 박스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투자하는 우리 뭐 사우스코리아 ETF, EWR이라고 있는데 그 ETF는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어요.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700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컨트롤을 하는 게 결국에는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가 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디램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선언 만기가 지나고 난 뒤에 어찌 보면은 수급이 좀 뒤집어지고 6월에 이제 어찌 보면은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그런 전략을 가져가면서 2분기의 시황을 보면서 과연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할 거냐. 이것도 어찌 보면은 반도체 전체 시황에 있어가지고 큰 종목들이 가게 될 거냐. 아니면은 큰 종목이 계속 눌리면서 이렇게 테마만 돌 거냐. 지금 글로벌에서는 어제 미국 시장 오른 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반도체. 그리고는 우리가 GLP-1 둘밖에 안 갔어요. 네. 나머지는 다 보합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GLP-1이 좀 많이 약한 좀 테마다 보니까 그쵸.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가려면은 하이닉스도 좋지만 삼성전자가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마성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러면은 중소형주가 재미는 있지만 급등이 나오는 만큼 급락도 나오기 때문에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좀 기억하시면서 좀 대응을 잘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중소형주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지겹겠지만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반도체주를 어떻게 한번 나도 뒤늦게 사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재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를 사려고 한다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사야 할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일단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주로서는 어느 정도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살짝 애매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저가 부근에서 반등을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원희가 EPS라든지 테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저점대에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HBM 쪽 같은 경우는 많이 당겨와서 쓴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CXL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뉴로모픽도 마찬가지, 유리기판 쪽도 마찬가지 우리가 테마성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작년에 SK하이닉스가 적자였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주가 흐름이 좋았다라는 것은 2024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장비 기업들이나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좀 덜하게 나왔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빠르게 트레이딩하는 관점도 좋겠지만 네. 이제 전업 투자자가 아니거나 그때그때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네. 좀 오래된 기업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전공정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소재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3개월, 6개월 천천히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매일 얘기를 하는데 네. 시각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신 투자자라고 한다면 반도체보다는 전기전자로 시야를 약간 옆으로 돌려서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전기전자라. 예를 네. 들어서 큰 종목 중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종목이라면 당연히 LG전자와 삼성전기가 되겠죠. 요새 LG전자 저희가 자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좀 작은 종목의 그 전기전자 업종의 뭐 PCB 업체라든가 또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시세 흐름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임이 진행되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간의 반도체 시세 집중화 현상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흐름들이 전기전자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으로서 시장 판단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AI 반도체 관련한 어떤 투자 자금들이 전기전자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이들 종목들의 시세 현상에서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는 반도체를 사보겠다라고 한다면 네. 반도체를 사는 시기를 좀 늦추시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 전기전자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는 것은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미국 AI 로봇 기업인 베어 로보틱스에 또 800억 원을 투자했다. 800억 원은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투자했다라는 것에 또 모멘텀을 받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저전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고 외국인 기관 또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LG전자로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반도체 쪽 투자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재규 교수님께서 쫙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내용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는데 안 짓궂게 또 우리 테이머 고수한테 그런 질문 했어봐요.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만약에 지금 반도체가 방금 얘기 들은 게 너무 어렵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를 매일 한 주씩 사시고 근데 큰일 났어요. 네? 제가 그러고 싶거든요. 지금 마음이. 삼성전자를 한 주씩 살까? 하차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네.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D램의 재고 혹은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증설 소식 네. 그리고는 우리가 매일 시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D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매일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지금은 수익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반도체 이야기를 또 하지만 또 할 얘기가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집중적으로 다뤄봤고요.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김대중 고수는 변화의 시점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임순재 고수 너무 먼 미래를 보는 것은 복권 같다. 또 이재규 교수 반도체 속에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 테이버 고수는 연말까지 롱이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쟁탑5 함께하고 있고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